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지난 8일 발표한 2022년 10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1,472건으로 이 중 538건이 낙찰됐습니다. 낙찰률은 36.5%로 두 달 연속 30%대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낙찰가율은 전달과 비슷한 83.6%를 기록했고 평균 응찰자 수 역시 5.4명으로 전월과 유사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규제 지역이 모두 해제됐지만 전국 아파트 경매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은 모양새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대청마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소위원회를 열고 일원동 619에서 641번지 일대를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선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대청마을 일대는 탄천 물재생센터, 강남자원 회수시설 등이 있어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주민 고충이 제기된 지역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모아타운 개발을 진행하면서 공공기여 방안도 확정할 예정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 플래닛이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상업, 업무용 빌딩과 상가, 사무실을 합한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 거래 금액은 2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9% 감소했습니다. 전달과 비교해서는 5조 6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일반 주택 시장은 물론 청약 시장, 빌딩 시장을 거쳐서 이제는 경매 시장에도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경우 이 유찰이 많아지면서 낙찰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또 경매 평균 응찰자 수도 역대 가장 낮은 참여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실무투자 전문가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특히나 좀 경기가 어렵고 모든 이제 투자 상품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좀 주저하시고 더불어서 많이 침체가 되면서 모든 것들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업자나 좀 힘들고 불안할 때 우리가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한다고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진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모으고 합치고 같이 상의하고 응원함으로써 지금 이 시기를 좀 이겨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제가 시청자님들한테 요즘 이제 특히 주택이 좀 많이 얼어붙고 현 상황에서 뭐 경매 시장까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돌파구를 좀 찾아볼 수 있을 법한 좀 투자 통로 앞으로 좀 투자 방향도 한번 잡아드리는 시간 준비했으니까 오늘 저와 함께 힘차게 오후 시간 보내시면서 즐겁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새 그 어느 때보다도 긍정의 힘이 참 필요한 때인데 다들 힘들다 하셔서 정현훈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데요. 자, 그 비법
확장하는 곳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시리즈로 좀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확장하는 곳을 사야 잘 먹고 잘 산다. 오늘은 대전편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대전에 확장하는 부동산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확장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확장이 된다는 거. 전에는 요만했는데 커진다는 거.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애가 이만했는데 막 이만큼 컸어. 야, 막 기적적인 일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도 값이 오르고 도시도 자그마했다 커지고 시골이 도시가 되면서 항상 우리가 웃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하는 부동산을 찾아낸다는 거, 이 확장을 알아낸다는 거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팁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낸다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대전 또한도 역시 자그마한 곳이었지만 시골이었지만 공주의 아주 그냥 구석에 있는 작은 시골이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대표 광역시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전을 통해서 나도 어떻게 좀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현재 대전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께서 불안해하시고 좀 걱정들이 많으신데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은 충청도에 어찌 보면 지역 우리나라 국토 정 가운데에 있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동구, 대덕구, 유성구, 서구, 중구로 돼 있어요. 그래서 1949년에 시로 승격이 되면서 주변이 애초에 지금의 구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작은 시골 농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1905년에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을 하고 1914년에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을 해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 경부선 철도랑 호남선 철도가 대전의 위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양쪽으로 선로가 1900년대 초반에 생겨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이유는 뭡니까? 교통이 좋아지는 곳은 부동산이 오른답니다. 그래서 1932년에는 교통이 좋아지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공주에 있던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이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전의 인구가 과거에 대비해서 도청이 들어오면서 인구가 무려 6배나 상승해버립니다. 6배나 상승하니까 부동산은 얼마나 올랐겠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의 흐름, 교통이 좋아진다는 거, 뭔가 행정기관이 이전한다는 거,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통이 좋아지고 나서 또 교통이 좋아졌어요.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가 또 개통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호남선, 그리고 경부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까지 이렇게 합이 맞아버리게 되면서 대전이 이제 질주 준비를 모두 이제 마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73년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대덕연구단지라고 하는 이 연구단지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비상을 하고 엘리트 분들이 여기 가서 이제 연구를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발이 또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고 나서 1980년대에 대전의 대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둔산 신도시 개발이 1980년대에 시작을 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대단지 아파트가 대전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전은 어찌 보면 지난 시간 동안 교통도 좋고 행정기관도 들어오면서 준비 기간을 좀 오래 가졌어. 그래서 그 빛이 1980년대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빛이 나게 되는 동네가 이 대전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이런 대전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뭔가, 특히나 대전은 교통의 중심지라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철도가 막 지나다니고 막 경부고속도로 지나다니고 하니까 모든 것들이 투자하기가 정부 입장에서도 기업에서도 상당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서 가장 큰 투자기에, 대전에서 고향이신데 서울에 있는 건물이 있다. 대전에서 내가 먹고 자랐는데 서울에 아파트가 있다. 대전에서 나고 자라고 대전이 고향인데 서울에서 뭔가
건물을 받고 세를 받고 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대전이 예전에는 이만큼 자그마했어요. 근데 대전이 이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한 시골 마을이었지만 교통이 좋아지면서 커졌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잘 됐겠어요? 주변에 커지는 동네 부동산 있는 사람들이 잘 됐겠어요? 당연히 여기도 잘 됐겠지만 여긴 비싸잖아요. 근데 주변에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 농가주택이나 뭐 창고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 값이 경이적으로 상승하니까 이 돈 벌어가지고 서울 가는 거고 건물 사는 거예요, 시청자님들. 그래서 대전이 주변이 이런 대덕군이라든가 탄동, 면, 기성, 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볼 것도 없었고 80년대 초반도 별 볼 게 없었어요. 근데 대덕군이었는데 막 서대전, 뭐 내거리 나오게 되고 막 유천 나오게 되고 이런 지역들을 대전이 막 야금야금 막 잡아먹는 거야. 너도 대전에, 너도 대전에, 너도 대전에, 너도 대전에 하다 보니까 여기서 부동산 있던 사람들이 뭐 이렇게 비싸게 올랐지 하면서 일찍 판 사람은 표정이 안 좋고 잘 지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역시 부동산은 땅이구나. 역시 부모님이 주신 토지는 팔아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부동산이 너무 재미있고 이 돈 가지고 또 집을 사. 집을 사니까 또 올라. 또 오르니까 지금 자산 관리를 일찍 하신 분들은 건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에서 멈춰버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단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지혜롭게 빨리 사고 팔고 하신 분들은 지금 평화롭게 세를 받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리를 하셔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올라가려면 도시가 커지는 곳을 가야지 그곳에서 내가 적은 금액을 가지고도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도마, 뭐 변동이라든가 이런저런 재개발들이 그때 당시에 옛날에 편입이 되면서 많이 지었던 동네가 많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라인에서. 그러면서 커지고 나서 대전에서 이제 또 북쪽이 이런 도룡이라든가 도룡 지역 같은 경우는 딱 생각하셔야 될 게 뭡니까? 꿈돌이 생각하셔야 돼요. 엑스포. 그래서 도룡 자체가 엑스포가 우리나라에서 생기고 꿈돌이, 꿈순이 생기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그리고 나서 현재는 위치가 좋으니까 신세계 백화점 들어오면서 둔산, 만년, 그리고 위쪽에 도룡 라인 자체가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대기업이 투자를 하니까 안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대전에서 내가 평생을 살지만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공부를 내가 여태까지 잘못한 거고 주변에서 도움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큰 터닝 포인트가 우리 시청자님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둔산 신도시도 나오고 더불어서 바깥쪽에 도안 신도시도 나오고 하면서 1988년에 무슨 일이 생겼냐? 대전에 이 서구가 새롭게 신설이 되면서 대전이 더더욱더 탄탄하게 입지를 다졌고 88년 이후에 1989년에 무슨 일이 생겼냐? 이런 대덕군, 유성군이었는데 대덕구가 생기고 유성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전이 지금의 모습들을 확실하게 구축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00만 명이 돌파를 하면서 지금의 많은 개발을 하고 학군이 생기고 동네가 좋아지면서 지금의 위치가 대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커지기 전에, 지금처럼 개발하기 전에 여기는 이미 올랐으니 주변 게 좋다. 그래서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이 강북에만 요만큼 도시가 있었을 때 강 건너에 뭐예요? 그냥 뭐 광주 군이지 뭐. 군이었는데 뭐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커질 때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애도 잘 크려면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내가 애지중지하면서 키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투자를 하는 곳은 이쁜 애야. 정부가 투자를 안 하는 동네야? 뭐 개발은 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근데 투자는 안 해.
그러면 그 아이는 좀 약간 주서운해지.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이 둔산, 탐방, 월평 라인이 어떤 곳이었냐. 그냥 뭐 물이나 흐르고 그냥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 그냥 농사나 짓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둔산동이 요랬고 탐방도 요랬고 괴정 이런 월평 라인들이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1985년에 둔산 신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서 지금의 월평 대단지, 만년, 둔산, 탐방이 어마어마하게 값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돈 벌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부동산 가지고 있다가 서울로 진출하신 분들이 많은 거고 이분들이 돈 벌어가지고 또 부동산 또 사는 거고 그래서 이 정부가 개발을 한다는 거. 그래서 1985년에 이 동네에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을 했다. 그럼 여기 개발하면 우리 어디 사야 돼요? 주변 거 샀으면 되잖아. 이걸 놓쳤다면. 이런 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둔산 신도시를 통해서 대전에 계신 분들은 야, 내가 그때 우리 부모님이 이 동네 좀 사놨으면 아니면 주변 거라도 사놨으면 참 내가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그러면 내 자녀도 이 고생을 안 시키려면 나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에 80년대 둔산 신도시 개발이 됐고요. 더불어서 이 2000년대를 넘어서 2010년대를 넘어오면서 도안 신도시라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전은 이쁜 천이 갑천이고 또 숲도 있고 너무나 살기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둘까? 항상 제가 확장할 때 가야 된다. 즉, 이 동네가 뭔가 개발을 한다고 하고 발표가 나고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맨날 나랑 상관없는 이상한 알지도 못하는 친구랑 따라가가지고 단풍놀이만 주구장창 다녀봐야 자산은 안 늘어나고 이렇게 뭔가 확정이 되는 곳을 단풍놀이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을 봐도 이런 데를 가야 돼. 그래서 천 주변에 모든 것들을 싸그리 다 갈아엎어가지고 도안 신도시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도시 개발이잖아. 도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업그레이드는 뭐예요? 이 동네 부동산의 가치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안에서도 부동산이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 하우스, 농가주택, 창고 있으셨던 분들이 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이런 개발이 되고 도시가 커질 때는 항상 기회가 있다. 발표 났다고 늦었다고? 그 생각 자체가 내가 투자를 모르는 거야. 왜냐면 많은 분들이 발표 나면 늦었다 그래. 발표 전에는 돼요? 이러고 있어.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표가 확실히 됐을 때는 어찌 보면 확실하니까 확실한 값을 주고 또 가서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서 이런 기쁜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너무나 지금 잘 먹고 잘 사신다. 그래서 제가 이 위치를 강조하는 건 뭐냐. 모든 정보는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네 이만큼 개발을 한다는 발표가 났어. 그럼 옆에 걸 사는 거예요. 이 동네도 개발한다 그래. 그 옆에 걸 사. 여기 개발한다 그래. 그 옆에 걸 사. 그럼 가운데 개발하는 그 양쪽 걸 사. 그래서 위치 좋은 것들은 이렇게 발표에 맞춰서 항상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인 얘기 듣고 뭐 동네 돌아다니다가 이런저런 거 듣고 막 전단지 보고 인터넷 보고 하니까 더 요즘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주택이 많이 주저앉고 있을 때 기회라는 건 항상 이 정부가 개발을 주도한단 말이에요. 뭐를? 부동산 개발을. 그래서 신도시는 항상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개발이자 투자처로서 매우 매력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대전에 계신 분들은 지금 대전에서 커지고 있는 것들을 좀 주목을 하시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 내가 이 부동산을 대전에 내가 부동산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가 있는 정부가 항상 발표합니다. 요즘 규제 완화책을 많이 하죠.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면 주택 올라요. 시청자님 떨어져요. 완화한다고 오를 거였으면 진작 올랐겠죠. 우리가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규제를 한다고 해서 부동산이 빠집니까? 더 올라버렸잖아요. 더 내릴 것 같으니까 완화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관성의 법칙을 이용해서
함부로 주택에만 내가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항상 강조를 하는 이렇게 개발이 되는 곳, 신도시가 되는 곳에 관심을 가지시고 건물을 내가 빨리 소유해야 되겠구나. 더불어서 주택이 주저앉고 있으니까 토지를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작은 5천이든 1억이든 금액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위치 좋은 부동산을 내가 거머쥐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위치가 좋다는 건 개발하겠다는 발표가 난 곳에 호재가 정확히 나와 있는 곳 주변을 가는 거. 이것만 잊지 않으셔도 성공하는 투자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부동산 살펴보다 보면 흔히 듣는 말 있죠. 입지가 곧 프리미엄이다. 자, 그런데 그런 좋은 입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그 정보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확장하는 곳을 주목해야 잘 먹고 잘 산다. 대전편 저희가 좀 같이 살펴봤고요. 정현훈 전문가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고금리 고환율 시대 부동산 생존 투자라는 주제로 1대1 무료 상담 또 세미나가 열리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현훈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꼭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혼자서 소갈이하지 마시고요. 저희 고민 해결 코너의 문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에 매물명, 지번, 면적 같은 정보들을 자세하게 남겨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시는 정보는요. 상담 이외에 별도의 용도로 쓰이지 않고요. 외부로도 전혀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시청자분을 만나게 될지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 한 분의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제가 용산에 사는데요. 네. 용산이 맨날 개발된다고 그러고 뭐가 좋아진다고 그러고 어디 가면은 용산 산다 그러면 좋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요. 답답해서요. 그러셨어요? 아주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네, 근데 감사합니다. 용산 그 지금 궁금하신 곳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용산구 원효로 77길 20-8이에요. 아, 용산 그냥 주택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지금 뭐 재개발 된다 말은 정말 많은데 과연 되긴 되는 건지 이거 전문가님께 네. 여쭤볼게요. 네, 자, 전문가님 요새 정말 말 많은 용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용산구 원효로의 주택인데요. 자, 정말 우리 시청자님께 좋은 일이 있을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용산 어찌 보면 좀 좋은 물건들이 지금도 현재 있는데 일단 시청자님이 그 안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생긴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귀여워요, 목소리가? 아이고 예쁘게 보여야 될 것 같아서. 예쁘게 너무 보이셔야 될 것 잘생기셔서. 같아서. 일단 목소리서부터 너무 미인이시고
실물은 훨씬 더 미인이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자, 우리 시청자님 요 부동산이 있으신데 네. 효창공원 앞 더블 역세권에 바로 앞에 있으신 부동산이시네요. 네. 더블 역세권이야. 아, 용산에서도 더블 역세권 앞에 있으면 뭔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럴까요? 그리고 우측에는 남영역이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그리고 북쪽으로는 숙대 입구가 있고. 그래서 어딜 네. 가든지 간에 근처에 또 뭔 일 나면 또 경찰서 찾아가기도 경찰서도 가까워. 그건 무서워요. 그래서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 요 동네가 투자를 네. 효창공원 앞에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네. 잘 되신 분도 계시고 어려워지신 분도 계세요, 시청자님.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단 네. 먼저 간단하게 조언을 드리게 되면 앞으로 네. 너무 좋아질 곳이에요, 시청자님. 잘하셨어, 잘하셨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말만 그냥 그래갖고 못 가고 이렇게 하고 앉아있잖아요. 응? 말만 그러고 그러니까 아, 말만 그러니까. 어디도 못 가고 이렇게 하고 근데 있어요. 이제 다 왔어. 다 왔어요? 다 왔어, 다 왔어. 좀만 기다려요. 오케이. 자, 2023년 제가 봤을 때 1월에서 3월 사이에 제대로 네. 이게 지정이 잘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빠르면 네. 내년에 하반기에 조합 설립도 네. 이렇게 가능합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효창공원 앞에가 막 북쪽도 그렇고 뭐 남쪽도 그렇고 막 이거저거 막 개발한다고 막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 예, 그리고 나서 막 일부는 막 해제되고 막 속 더 끓고 막 어려워지신 분도 많어. 네. 근데 현 상태는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지금 봐요, 시청자님.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 이 동네를 뭐 기본적으로 투자하시려고만 하더라도 기본 5억은 들어가거든요, 현재도. 네. 그래서 내년 되시면 더 상승 여력도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택 시장이 많이 이제 주저앉으니까 네. 5억으로 용산을 간다. 막 누군간 그렇게 얘기하죠. 1억으로 용산을 간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못 가겠죠. 막 간다,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아, 그래요? 그래서 현재도 네. 이 정도 금액이 드니까 이 지정과 더불어서 조합과 더불어서 뭐 당장 바로 앞에 뭐 5년 내에 입주한다, 개발이 빠르다, 그건 빼고 뭐 네. 입주는 해봐야 뭐 2028년, 9년 정도 생각을 하시고 빠르면 올해 안에 네. 좀 더 진척이 이루어지는 재개발, 재건축들이 많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서울시는 이 재개발, 네. 재건축을 지금 지향해요, 시청자님. 아. 다만 이제 속도인데 그래도 네. 이 동네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시청자님. 네. 고생했으면 우리가 이제 덕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이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봐도 돼. 그래서 고맙습니다. 내년 1, 2, 3월 중에 제대로 된 제가 지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시청자님. 아, 물론 이건 네. 제 개인적인 이제 조언 생각인데 네. 확률이 꽤 높으니까 요거는 잘 네. 지키시고 지금 빠르면 석 달 안에 될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그 정도로요? 네.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다. 아, 네. 그래서 파실 생각은 1도 하지 마시고 내년 상반기 안에는 좋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네. 하시면서 즐겁게 좀 보유하시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네. 이게 필지가 2개거든요? 2개나 있어요? 이게 53평인데 네. 필지가 2개로 돼 있더라고요. 아, 2개로 돼 있으셔. 그러면은 하나를 음. 아들한테 증여해도 네. 그렇게 증여해야 되나요? 아니면 2개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아드님이 없잖아요. 지금 주택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팔았어요. 아, 아드님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데? 40여, 이제 39요. 39요. 딱 좋네. 결혼하셨어? 네, 애 하나 있어요. 아, 애도 있으시고. 저는 없는 안 것보다 주려고 있는 게 그러는데 나을 것 달라고 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시청자님. 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없는 거보다. 주택. 2개를 파셨다며. 다 갖고 있으라고요?
예, 아드님한테 주실 수 있으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시청자님. 글쎄요. 저는 뭐 이게 두 개니까 하나만 받으면 네.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안 더 좋으면 자세한 쉽지만. 건 뭐 제가 건축물 대장이랑 그 안에 뭐 토지 이용이라든가 등기부라든가 그거 다 떼어봐 드려야 되거든요, 시청자님. 아, 예. 그건 제가 이제 따로 해드리겠고 우선 아드님한테 뭐 있으시는 게 제가 봤을 땐 미래 가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좋아요, 시청자님. 아, 네. 그래서 네. 요거 집안에 아주 복덩이로 네. 빚이 내년에 확 날 수 있으니까 즐겁게 잘 보유하시자. 이렇게 좀 조언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청자님. 아이고, 진짜 너무 감사한데 어떡하죠? 어떡하긴요. 나눠 먹어야 돼. 아, 주변에도 제가 저처럼 이제 밝게 시청자님한테 얘기해드리잖아요. 네. 시청자님 주변 분들한테도 또 밝은 좋은 기운 전달해 주시고 네. 나 부동산 올랐으니까 자랑만 할 게 아니라 네. 주변 분들한테도 좋은 얘기, 덕담도 좀 많이 해주시면서 좋은 기운 네. 전파를 해주시고 네. 기본적으로 시청자님한테 이런 일이 뭐 좋은 부동산이 올 수 있었던 건 시청자님 지금 네. 목소리만으로도 밝으시고 기운이 너무 좋으세요. 네. 교회 따라왔어요, 사실은. 아, 교회요? 교회 가까이 오라고 그래서 아, 목사님 교회. 말씀 듣고 가까이 교회 따라왔더니 예. 이렇게 됐어요. 대림동에 살았는데. 그럼 뭐 하느님이 끌어주셨나? 감사하죠. 뭐. 그렇죠. 항상 그리고 감사한 또 마음은 이렇게 중요하니까. 좋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도 우리 좋은 이렇게 밝으신 분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 더더욱 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우 상담 너무 훈훈했어요. 훈훈한데 저는 조금 삐졌어요. 저도 좀 예쁘다고 해주시지. 자, 서울 용산구의 이 주택. 자, 시청자님 진짜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다른 곳 보지 마시고 그냥 쭉 지키시면 아주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화가 또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네. 네, 자, 어떤 부동산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네, 서울 성산동 시형 아파트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거를 매도를 시기를 언제쯤 해야 될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 매도 시기가 궁금하시다. 지금 이미 거의 매도로 마음은 굳히셨나 보네요. 네. 네, 자, 요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자, 전문가님, 서울 마포 이 성산 시형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 지금 매도로 거의 마음 굳히셨다고 하는데 매도 시기 언제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매도 시기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자, 아주 매력적인 부동산 시형 네. 아파트를 보유하셨네요, 시청자님.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보유하셔서 뭐 자산 가치 좀 꽤 오르셨을 텐데 먼저 축하의 얘기를 드리겠고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게 파시겠다, 언제 파셔야 되냐 얘기를 하셨어요, 시청자님. 네, 맞아요. 네. 뭐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 10년 정도 보유를 했고, 예. 또 이제 현재 상황이 저 이중국적이다 보니까, 아, 네, 굳이 제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매도 시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매도 시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요게 작년서부터 성산시형이 열심히 뛰어왔거든요, 시청자님. 네, 네, 그래서 지구단위계 공고가 나서 네. 올해 11월 10일서부터 이제 열람이 가능해요, 시청자님. 아, 그런가요? 예, 내일서부터 이제 11월 열람이 달부터요? 가능합니다. 지구단위 그럼 계획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러면 팔면 안 되겠네요. 좋은 정보 주셨네. 몰랐어요. 그렇죠. 내일서부터 네. 이제 열람해요. 막 구청에 막 전화해 막. 그렇구나. 아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너무 정보를 축하드리고 네. 우리 시청자님도 첫 번째 시청자님처럼 목소리가 밝으시다고. 감사합니다. 뭐든지 밝으신 분들이 네. 잘 되는 거지.
인상 쓰고 막 폼 잡는 사람은 잘 안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목소리도 너무 좋으세요. 감사하고요.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웃으면 복이 와요. 개그 프로그램 봤으면서 사람들이 그대로 안 살아. 맞아요. 요즘에 좀 웃을 일이 나라에 좀 많이 네. 없긴 한데 그래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주변 분한테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하고요. 네네. 그래서 뭐 부동산을 뭐 신경을 많이 쓴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건 흐름 속에서 내가 좋은 선택을 하시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지구 단위계 구역과 더불어서 개발들이 가속도가 이제 붙기 시작을 했어요. 네. 뭐 안전진단이 뭐 통과가 뭐 안 되고 뭐하고 낙방을 하고 이런 뭐 성산시형도 그런 일들이 좀 있었지만 네. 오히려 그런 일들이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더 좋은 걸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많은 조언을 드렸는데 일단 뭐 파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지키신 분들은 특히 뭐 올림픽, 뭐 기자, 뭐 선수촌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금 정비 계획이 같이 이제 들어가요, 시청자님. 네. 그 속도가 이제 빨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전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잡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비 구역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네. 요번에는 요걸 이제 한 번에 하니까 속도가 지금 가속도가 붙는다. 네.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면 내년에 이런 추진과 이런 조합들이 조금 더 빠르게 탄력을 받아서 진행이 잘 될 거고 더불어서 가격 상승 또한도 이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님. 네, 그럴 것 같네요. 너무 괜찮아요. 그러면서 요 수색, 증산, 요 동네 있잖아요. 네. 입주가 좀 많이 들어가고 기존에 네. 있는 구축, DMC 애들이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쨌든 이 신축이 들어오면 동네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이 끼쳐지고 어쨌든 이 동네에서 한강도 가깝고 경기장도 가깝고 공원 가깝고 공원 가깝고 공원도 또 한 번 뒤집는다고 하니까 성산시장은 어쨌든 요 주변 지역 중에서 가장 최고 좀 따봉이니까 제 조언은 마포구청이랑도 가깝고 그래서 미래 가치는 상당히 높으시니까 잘 지키셔요, 시청자님. 아우, 너무 좋네요. 이렇게 속시한 답변해 주셔가지고 제가 마음속에 고민했던 게 다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아이고 밝으시니까 해결되신 것 같고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잘 시청 바라겠고요. 네. 누가 이제 팔으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냥 그래 잘 넘기시고 그냥 제가 미소 좋은 한 일들 방으로 그냥 날리겠습니다. 좋은 기운도 주변 분들한테 잘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조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매도 시점 언제로 잡을까요? 라고 물어보시길 너무 잘했지 뭐예요. 이미 다 마음 다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좀 안 됐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마포 성산 시형 아파트는 잘 지켜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사실 좀 속도가 더뎠기 때문에 답답하셨던 부분들 있으실 건데 자, 내년에는 조금 더 이런 속도들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치도 급격하게 오르게 되겠죠. 저희 같이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가 또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지방에 그 전북에 있는 그 토지가 좀 있는데 네. 그 토지를 뭐 여기저기서 팔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오, 네네. 근데 무슨 뭐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을에 집이 한 9채인가 있는데 다 나가고 2집밖에 안 살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제가 그 새만금하고 거리가 좀 있는 그 읍이거든요. 오, 자, 그러면 거기 주소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전북 부안군 네. 부안읍 공덕 공덕리 네. 옛날 주소예요. 그게 이게 신주소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네. 공덕리 27번지, 네. 231번지, 오, 네. 882번지요. 오, 네네. 자, 여기 토지들 지금 막 주변에 뭔가 흐름이 좀 잡히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분도 여기 토지 좀 전망이 있나 이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를 하면은 언제쯤 하면 좋을까 하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자, 전문가님, 전북 부안입니다. 부안은 봉덕리의 토지인데, 자, 주변에 뭔가 소식들이 좀 있으셔서 우리 시청자님도 오 이러신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자, 전문가님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부안의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반가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이 요 대로변에 찰싹 붙어 예. 있으시네요, 시청자님. 예, 그 대로변이 저희 땅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서해 어머. 고속도로 저 진입로까지 연결된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 안 계셨으면 요 도로도 없었네. 저 친정집도 싹 없어지고 아, 그 도로 나는 바람에. 그러셨구나. 그럼 그때 좀 보상 좀 잘 받으셨습니까, 시청자님? 아, 그때 보상 별로 많이 못 받았어요. 그때 못 받으셨구나. 예. 어쨌든 땅만 많이 나갔죠. 시청자님 덕분에 도로가 생겼고, 예. 그리고 이제 좀 과거 옛날이죠. 예. 옛날 로타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로타리 사고가 좀 많다 그래서 요즘은 로타리가 거의 없는데 여기 이제 로타리를 새로 생겼어요. 옛날에 네. 없었는데. 그래서 그 길 내면서 생긴 거예요. 군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게 되다 보면 그리고 예. 광역시 같은 경우도 좀 바깥쪽엔 로타리가 좀 간간히 보이는데 예. 반가워요, 볼 때마다. 예. 요즘엔 많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조언을 드리면 주변에서 이제 팔으라고 연락이 온다라는 예. 얘기인데 정확하게 지금 시청자님께서 잘 얘기를 해주신 게 뭐냐면 첫째도 이 동네는 예.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무조건 이 동네가 잘 되려면 새만금이 잘 돼야 돼요, 시청자님. 예. 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 주변 예. 부동산들도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부안에 오신 분들이 예. 헛바람 알아요? 헛바람? 예. 헛바람 나온 부류가 딱 두 부류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이 동네 오래 거주하시면서 동네에서 헛바람 들어가신 분이 있고, 예. 그리고 그 타 지역에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 쪽 보면 예.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안다박사가 많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럼 안다박사를 통해서 헛바람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 무슨 얘기냐면 예. 개발이 돼서 부동산 투자해서 승승장구하면 너무나 좋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새만금도 어느새 개발을 뭐 이거저거 하고 한다고 한 지가 30년이 넘었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렇죠. 더 깊은 역사를 하면 새만금은 얘기한단 지가 40년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국가 세금 들어가고 해서 빨리빨리 개발하면 좋겠지만 예. 이게 빨리 땅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예. 새만금이 돼야 부안이 살고 새만금이 돼야 익산, 전주, 서창서부터 동네가 군산까지 다 살아요, 시청자님. 예. 근데 새만금이 좀 살짝 늘어지니까 짜증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바람을 일단 조심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님 부동산은 기존에 있는 도심과 착 달라붙어 있어서 매력은 있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게 되면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지 좀 꽤 되신 것 같은데 예. 솔직한 심정은 어떠세요? 솔직한 심정은요. 보유하고 싶으세요? 팔고 싶으세요? 개값을 받으면 모를까. 그러지 않으면 가서 보유하고 싶고요. 또 사실은 일부 소작을 주고 있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일부는 제가 이제 농사를 짓고. 그러면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시청자님이 이제 제값을 받을 수 있게끔 예. 제가 주변의 거래 상황이라든가 현황이라든가 개발 정도 호재를 파악을 해서 적정 예. 값을 제가 조언을 드리면 되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럼 그거는 제가 따로 해서 연락을 드리겠고 예. 일단 주의하셔야 되는 건 추가적으로 예. 이 주변에 예. 전국에 계신 분들도 같이 잘 들으세요. 뭐 새만금이 뭐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건 후의 일인 거고 예. 뭐 계획 관리가 좋고 어쩌고 저쩌고 도로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공부를 어설프게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차라리 예. 아예 모르는 사람이 투자를 더 잘해. 그래서 유지인들이 집도 사서 세놓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제가 아까 다 얘기한 헛바람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예. 새만금 되니까 좋아진다고.
어떻게든지 꼬시거든. 그래서 부안이 절대 나쁜 동네가 아니라 살기도 좋고 좋아요. 살기도 좋고 서울거리 1시간 40분이면 다니고 그렇죠. 좋아요, 위치가. 그래서 막 이런 코너에 있는 뭐 산이 됐든 이 밑에 있는 집이 됐든 사람들이 막 좋다고 막 바람을 넣어요. 예. 이 자체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사고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막 그런 얘기 있죠. 괜히 뺨 맞고 와서 나한테 화풀이 한다. 그죠? 예. 그래서 부동산은 재미를 한 번만 맛보면 정말 재밌는 건데 예. 요상한 걸 사가지고 묶이신 분들이 이 동네에 많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시청자님은 팔고 안 파식을 떠나서 먼저 제가 해드릴 거는 정확한 제값을 받을 수 있게끔 제가 먼저 도와드리는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이 부분이 지금 전주랑 좀 이어지잖아요, 시청자님. 즉, 예. 시청자님 동네가 나쁜 게 아니라 북쪽에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개발들이 좀 이루어져요. 철도가 김제하고 연결돼요. 그러죠. 북쪽에. 근데 이 땅은 음. 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정읍 나가는 길, 예. 구도로 예. 정읍 나가는 길도 껴있고. 잘 아시네요, 우리 시청자님. 그 저기도 그래서- 있고요. 그 복지관, 노인복지관도 있어요. 옛날에 저수지에가 노인복지관이 됐더라고요. 아, 자, 요 그 지금 새만금선이라고. 25m 도로 그 반대쪽에 도로가 옛날 구도로가 있거든요. 이 옆에요. 예. 그리고 두 그게 번째는 정읍 나가는 길이에요. 그게. 도로. 그래서 철도 개발, 도로 개발.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은 지금 우선순위에선 좀 살짝 밀려요. 예. 그래서 이런 개발이 교통이 좋아지는 곳에 사람들은 먼저 투자를 하고 돈이 있는 사람도 많은 사람도 이쪽에 먼저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어쨌든 위치라든가 요 주변 상황은 예. 정세로 봤을 때는 참 괜찮으시니까 최대한 좋은 값을 받을 수 있게끔 제가 따로 노력을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투자하시고 뭘 하고 하실 때는 호재에 항상 집중을 하셔라. 이 부분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뭐 아직 뭐 거기가 저기로 돼 있는데 도시 개발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 도시 근데 개발도 진행이 팍팍 돼야지 팍팍 되거든요, 시청자님. 예. 예, 그리고 주변 분들이 또 잘 뭉쳐야 돼. 예.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합심을 해야 될 텐데 그 과정 속에 있는 것도 제가 봐드릴 테니까 따로 연락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토지 고민이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정현은 전문가님과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될 것 같아요. 따로 연락드린다고 하니까요. 그 연락 꼭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정현은 전문가님과 따로 또 만나보실 수 있는 자리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부동산 생존 투자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과 세미나 열립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꼼꼼하게 상담 도와주신 정현은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정현은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